미주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입니다. 이 방송은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급변하는 상황 속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 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중심으로 네. 장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아마 요즘 그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이 대세인지 그 버거킹이 여러분 잘 아시죠? 네. 햄버거 만들어서 그 파는 패스트푸드 체인. 버거킹이 이제 여름 시즌을 맞이해서 신제품으로 치킨 샌드위치를 출시를 하면서 지금 이제 그 치킨 샌드위치를 제일 그 많이 파는 그런 그 프랜차이즈는 칙필레이라고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네. 칙필레이가 이제 크리스천 가치관을 조금 그 적용하는 그런 기관으로 그 단체로 혹은 비즈니스로 많이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그 주일날 일주일 내내 중에서 이제 주일날 문을 닫는 걸로 네. 전국에 2,600개가 넘는 프랜차이즈들이 있는데 주일날 다들 문을 닫죠. 사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75년대 때는 주일날이면은 그 그로서리 마켓을 포함해서 모든 비즈니스가 다 문을 닫았어요. 모든 비즈니스. 모든 비즈니스가. 그래서 주일날 문을 열면은 도리어 또 이제 좀 다른 그런 비즈니스인데 요즘은 다 이제 주일날 영업을 하는데 네. 칙필레이는 이제 이 창업을 하신 파운더가 알려진 대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죠. 돌아가셨지만은 근데 그분이 이제 주일날은 다 문을 닫게 하고 이제 그랬는데 칙필레이가 그 치킨 샌드위치를 제일 많이 파는 그런 프랜차이즈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 성향의 비즈니스라는 거를 다들 알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버거킹이 이번에 그 치킨 샌드위치를 새로운 제품으로 내놓으면서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냐면은 이 치킨 샌드위치 치킨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하나 팔 때마다 40전씩 The Human Rights Campaign (HRC)라는 그 LGBTQ를 대변하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라비를 하는 가장 큰 그런 단체인데 그 단체에 기부를 하겠다. 최대한 25만 불까지 기부를 하겠다고. 그거는 이제 그 칙필레이가 그 창업하신 분이 과거에 이제 그 동성연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발언을 많이 하셨었고 네네. 그리고 이제 LGBTQ를 반대하는 단체들에게 이제 정기적으로 기부도 하시고 그런 걸 다 알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인지 조롱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 네. 그리고 또 이제 뭐라고 그 광고를 하냐면은 even on Sundays 우리는 주일날도 팝니다. 그러니까 이제 칙필레이 자기의 경쟁 업체인 칙필레이와의 이제 차별을 그렇게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칙필레이의 기독교적인 가치관 혹은 그 관습을 조금 이제 좀 조롱하는 듯한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불매 운동을 해야 되나요? 크리스천들은 이게 우리가 하나 사 먹으면은 40불이 그 LGBTQ를 대변하는 단체에 기부가 된다고 그러는데 예, 그러면은 글쎄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이 소비 파워를 이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인지 조금 그렇게 좀 재미있는 뉴스 같아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비즈니스에서도 기독교적 가치관을 공격하는 일들이 네. 알게 모르게 일어나고 있네요. 그게 대세가 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기독교를 혹은 기독교인들의 그 성경적인 그런 practice 그런 삶을 이렇게 그게 공격하고 조롱하는 듯한 그런 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인지 참 염려스럽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재밌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에서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50,000 인센티브 프로그램 Vax for the Win 두 번째 추첨이 열렸는데요. 총 15명이 뽑혔습니다. 아주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이 캘리포니아 주뿐만 아니라 미국 내 각 주마다 이 백신을 맞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죠. 예, 그 백신이 이제 우리 성인들 중에서는 상당히 이제
적어도 1차 접종을 맞으신 분들이 60%를 넘어가는 것 같고 네. 상당히 이제 많이들 맞고 있는데 조금 이제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예, 그래서 특히 또 젊은 친구들은 건강한 친구들은 백신 맞기를 상당히 꺼려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청소년들 중에서 백신을 맞고 이렇게 심장에 무슨 이상이 온 그런 네. 이제 이런 그런 사이드 이펙트 같은 것들이 생기니까 저도 사실은 좀 이렇게 백신 맞는 걸 잘 안 좋아해요. 저도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몸을 우리가 잘 못 다룰 때에 이제 그 병도 오고 어려움도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이렇게 쉬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이렇게 잠도 잘 자고 또 건강하게 먹고 그러면은 이제 건강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매년 이렇게 독감 감기 주사도 안 맞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네. 사람들이 이제 특히 아이들에게 백신을 안 맞추겠다는 부모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들마다 사실 이건 세금으로 하는 건데 네. 이렇게 그분들을 이렇게 특히 젊은 친구들이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어떤 대학에서는 이제 교수들 중에서도 백신을 주사를 맞지 않으면은 파면을 시키겠다. 혹은 학생들이 백신을 맞지 않고 학교에 나오면은 이제 뭐 클래스를 못 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현찰을 준다든지 장학금을 준다든지 또 최근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백신을 맞으라고 이제 그 얘기하면서 모두가 백신을 많이 맞으면은 그 맥주 회사가 국민 모든 성인들에게 맥주를 한 잔씩 사겠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네. 버지니아 주인가요? 거기에서는 이제 사냥총을 주겠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또 워싱턴 주에서는 주사를 맞으면은 백신을 맞으면은 마리아나를 주겠다. 아.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캘리포니아 주는 이제 15일까지 기다려야 되지만은 많은 주가 이미 오픈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그런데 이렇게 빨리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백신의 힘이죠. 네. 백신의 힘으로 인해서 저도 이제 백신을 안 좋아하지만은 맞은 이유는 모든 우리 herd immunity라고 그러죠. 네. 대중의 그 이뮤니티를 위해서 제가 이제 맞았는데. 이 백신을 과거에는 개발하는데 최소한 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4년에서 5년 네. 아무리 빨라도 그렇게 걸렸는데 이번에는 1년도 안 되게 백신이 개발이 됐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백신을 많이 받고 지금 현재는 뭐 너무 미국에서는 넘쳐 흘러가지고 빨리 지금 이제 그 외국에 뭐 이렇게 못 사는 나라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도와주겠다고 그러기도 하고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코로나로 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이렇게 백신을 시작할 때 작년에 이렇게 내가 1년 이내에 백신을 개발을 마치고 연말까지는 백신을 접종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그랬을 때 모든 그 언론들이 저 사람 저 미친 사람이라고 예, 그렇게 지금까지 4년 이하로 걸린 적이 없는데 백신을 개발하는데 그렇게 한 것을 실행을 이렇게 실제로 기적과 같이 1년도 안 걸리는 그 기간 동안에 백신을 끝내고 그 바이든 대통령도 해리스 부대통령도 작년 12월 달에 백신을 맞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백신의 덕분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많은 그 주들이 많은 비즈니스들이 오픈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그 좀 보고서 느낀 게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번도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감사하다든지 뭐 감사하다는 건 떠나서라도 백신이 이렇게 빨리 개발이 되고 이렇게 백신으로 인해서 빨리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역시 이 사람은 대인배는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렇게 참 그 백신을 통해서 과거에는 4년 이상 걸렸던 개발하는데 4년 이상 걸렸던 백신을 1년도 안 되게 개발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덕을 보고 있고 본인도 대통령으로서 크게 덕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한 번도 이렇게 언급을 안 할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백신 접종률이 미국 내에서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점점 이 팬데믹 터널의 끝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당장 캘리포니아주는 다음 주 화요일인 15일부터 경제 전면 재개방에 들어갑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좀 재밌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예, 갤럽 우리가 갤럽 잘 아시죠? 네. 갤럽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여론조사의 내용은 정상 생활로 돌아왔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정상 생활로 돌아왔느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somewhat back to normal, 어느 정도 정상정당에 돌아왔느냐, 아니면은 not yet back to normal, 아직까지는 정상까지는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게 조사한 걸 보면서 보니까 이제 결과를 이분들이 이달 초에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한 것을 이제 공화당을 지지하는 그룹, 사람들의 그룹, 혹은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을 한 그룹,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인디펜던트, 공화당도 지지하지 않고 민주당도 지지하지 않는,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제 중도파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네. 예, 그렇게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눠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질문에 대한 이제 답에 대한 이제 여론조사를 이제 발표한 것을 제가 보면서 네. 확실하게 이 반응이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이제 보는 의미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지난달 5월 말에 이렇게 여론조사 했을 때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공화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87%가 그래야 된다. 정상적인 삶을 이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응답을 하셨고,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그 분들은 그 같은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한 29% 정도가, 상당히 작죠, 상대적으로. 네네. 29%가 그렇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반대로 그러면은 가능하면 집에 머물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그 공화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한 13% 정도만 이제 그렇다. 그렇게 이제 답을 하셨고,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71%가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글쎄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있는 그 인디펜던트, 공화당도 지지하지 않고 민주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장파 쪽의 사람들은 그 공화당 쪽의 대답과 민주당의 대답의 수치에 한 중간쯤에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공화당에 조금 더 가까워요. 네. 내가 왜 그걸 자세히 봤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정치인들이 이제 출마를 할 때에 유권자들의 그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보는데, 거기 보면은 유권자들이 공화당을 지지한다고 표시했는지 민주당을 이렇게 지지한다고 표시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표시했는지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그 이 선거 메일로 우편물을 보낼 때에 그 내용을 조금씩 달리해서 보내거든요. 이게 내가 공화당 후보가 출마했을 경우에는 공화당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우편물하고 그 민주당에게 보내는 우편물하고, 그리고 이제 정당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인디펜던트한 보러에게 보내는 그 우편물의 내용이 조금씩 틀려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보통 정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인디펜던트 보드들은 공화당에 조금 더 가깝다. 이제 그렇게들 다들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수치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내가 보니까 이 공화당과 이 인디펜던트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이 인디펜던트와 민주당의 차이보다는 더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공화당 쪽으로 옮겨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공화당을 지지한다는 분들은 정상적인 삶을 빨리 살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하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 반대로 훨씬 적은 숫자는 29%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그 분들 중에서는 29% 정도만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방금 얘기했지만은 거의 모든 주가 오픈하고 있고, 그리고 캘리포니아만 이제 우리가 15일까지 네. 우리 킹 뉴섬께서 아직까지 이렇게 15일까지 기다리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우리는 이제 아직까지 오픈을 완전히 못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의 차이가 좀 생각이 나네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마스크도 안 쓰고 나오는 이런 행보도 보였고 예. 좀 자신 있는 행보를 보였었는데 예.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마스크도 막 2겹씩 쓰고 나오고 예. 위험하다 조심하자 이런 발언을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공화당 지지자랑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통령들의 발언에 어떤 영향을 받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거꾸로 그분들이 캠페인 가운데 한 발언을 보면은 자기들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의 성향에 맞게 대답한 것이 아닌가,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네.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은 바이든은 사실은 12월 달에 벌써 일찌감치 백신을 맞았는데도 계속 취임한 후에도 마스크를 하고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언론에서도 계속 물었어요. 아니 당신 그 백신을 맞았는데 자꾸 이렇게 이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은 국민들에게 백신에 대한 그런 이 거부감을 주는 거 아니냐,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그런 인상을 주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질문을 이제 늘 받다가 이제 결국은 벗어버렸는데, 제가 이제 지난 대선 캠페인 때에 두 분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관한 이제 입장을 발언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항상 인상적게 지금까지 이제 듣고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팬데믹 상황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We are learning to live with it. 우리는 그것과 사는 것을 배워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매년 독감이 찾아오는데 독감을 통해서 뭐 수만 명 혹은 10만 명이 넘는 많은 미국인들이 이제 매년 죽어가는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멈추지는 않고 우리가 이제 그 독감이 시즌이 오더라도 그것을 지혜롭게 이제 주사도 맞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이 우리의 생활의 한 부분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러워야 사람은 조심하고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 받아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People are learning to die with it. 우리는 그 코로나와 같이 죽어가는 것을 배우고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그 생각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마음 자세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 한쪽은 긍정적인 같이 보이고 한쪽은 좀 부정적인 같이 보이고. 예, 그래서 그것이 이 여론조사를 보면서 이게 그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의 차이인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네네. 예,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재미있는 그 여론조사인 것 같아서 네. 예, 제가 여러분과 나눠드립니다. 네, 이렇게 지지 그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이 팬데믹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완전하게 갈리네요. 예, 보면은 이제 그 어느 정도 자신들의 생활에 대해서 여론조사에서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느냐 혹은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돌아왔냐의 수치를 합해 보니까 네. 공화당 지지하는 분들은 지난달 한 2, 3주 전에 그 똑같은 질문으로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은 77%가 어느 정도 혹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다. 네. 그렇게 답을 했고, 무당파 혹은 인디펜던트 쪽에 있는 사람들은 한 조금 더 좀 작은 68% 정도가 그렇다.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보다 더 적은 57% 정도가 이제 그렇다. 이제 그렇게 답을 했는데, 네. 내가 볼 때 더 재밌는 거는 똑같은 질문을 한 7개월 전에 작년 10월 달에 10월 말쯤에 이제 그 여론조사를 똑같은 질문으로 했는데, 네. 공화당을 지지하시는 분은 당시에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한 67% 정도가 7개월 전에도 67% 정도가 어느 정도 혹은 완전히 정상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했고, 민주당은 21%, 그러니까 67%대 21%, 네. 21%만 그렇다 그렇게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하시는 분들인지, 이게 이제 우리가 주를 비교해도 플로리다 같이 공화당이 주지사로 있는 주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달에 벌써 다 오픈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아직까지 다음 주 15월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예, 그런 것 같이.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킹 뉴스미라고 그랬는데, 네.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코로나 독재라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이제 이멀전시, 좀 특별한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주지사에게 특별한 파워를 줬어요. 네. 그래서 주지사가 예년 다른 때와 달리 이제 막 굉장하게 우리 생활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걸 굉장히 많이 이제 구체적으로 간섭을 했는데, 우리 주지사님께서는 아직까지 그 파워를 놓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팬데믹이 정치화하는 모습, 또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 1년 넘게 많이 봐온 것 같아요.
예,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주지사들에게 정치인들에게 막강한 파워가 줬죠. 네. 생활을 완전히 딕테이트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주어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도리어 민주당 성향의 언론조에서조차도 이 뉴섬 주지사에 대해서 너 아직까지도 왜 비상시국의 권력을 놓지 못하고 있느냐 네. 그렇게 비판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 예. 그럼 보면 이제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로리다나 다른 주는 벌써부터 오픈을 하고 네. 다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교회도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캘리포니아만은 이제 우리 뉴섬께서 이렇게 아직까지 15일까지 아마 15일이 지나면은 그 바이러스가 다 없어지는 건지 그때까지는 우리 열심히 우리가 아직까지 그분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여론조사 한 가지가 더 있죠. 예, 이거는 재밌다기보다는 저는 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네. 우리가 좀 궁금하실 거예요. 1년 넘도록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들이 교회에서 이제 만나지 못하고 대면하지 못하고 지내왔는데 이런 상황이 1년 이상 진행이 됐는데 우리 교인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궁금하긴 해요. 네네. 이게 과거에는 이제 뭐 예배를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라도 사수해야 되는 것 같이 가르쳐 왔는데 교회가 그런데 이렇게 뜻하지 않게 1년 이상 마음대로 예배를 못 보는 물론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산 제사, 산 예배인데 그러나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들은 우리가 모여서 같이 대면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신앙생활에서 네. 그것을 못하는 것을 1년 동안 못하면서 과연 이분들 교인 중에 몇 퍼센트나 다시 교회로 돌아올까 지금 이제 오픈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게 대해서 상당히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Pew Research Center라는 이제 주로 기독교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혹은 이제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하는 그런 단체에서 작년 여름에 팬데믹이 당신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라는 이제 여론조사를 미국을 포함한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이제 한 것 같아요. 네. 그게 나온 결과를 제가 보니까 팬데믹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더 깊어졌다라고 대답하신 분이 미국에서는 28%, 한국에서는 10%. 그리고 변화가 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상관없이 변화가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신 분들이 미국에서는 68%, 한국에서는 79%. 그리고 도리어 더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약해졌다. 그렇게 대답하신 분들이 미국에서는 4%, 한국에서는 9%로 이제 조사가 된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 팬데믹이 신앙에 끼친 영향이 거의 변화가 없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네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저는 기대 이상으로 네. 이렇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저는 사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더 미국 같은 경우는 신앙이 약해졌다는 경우는 4%밖에 없고 더 깊어졌다로 하시는 분은 참 28%라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이거는 좀 긍정적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네네. 도리어 한국이 더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렇게 좀 열성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데 사실 미국 교회 가면은 한국 교인들 같이 그렇게 열성적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한국 교인들이 더 열심히 아주 열렬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보이는데도 제가 이 결과를 보면서 그래서 한국 이 크리스천들과 미국 크리스천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참 재미있다 이제 그런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 신앙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예. 네.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일단 예배를 우리 캘리포니아 주만 보더라도 예. 예배에 참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좀 신앙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지 않았을까 예. 이런 결과가 나왔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교회 안 가보니까 재밌네. 그렇죠. 주일날 교회 안 가니까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그게 하나의 습관화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시 교회에 매주 나가서 특히 한인 교회 교인들은 교회 속에서 봉사하는 게 아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말 같은 경우는 겨우 교회 겨우가 아니고 거의 교회에 살다시피 할 정도로 아주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주말에 쉰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그걸 즐겁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특히 나는 2세들이 어떨까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한인 크리스천 언론에 계신 분하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그 교계를 잘 아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오픈되면은 많은 교인들이 돌아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교인이 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분 대답은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사람들이 그리워서 아마 빨리 찾아올 것이다. 교회가 그리워서. 네네. 근데 아마 젊은 친구들은 아마 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또 이해가 돼요. 이렇게 이민 생활에서 힘드신 분들 또 외로우신 분들 또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 교회에서 늘 생활해 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친구들이 많으신 분들 이렇게 서로 이 같은 신앙 공동체에 있는 분들이 많이 그리웠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오픈되면은 열심히 다시 또 그분들이 더 열심히 나와서 이 여러주사와 같이 더 신앙이 깊어진 사람들도 계실 테고 그래서 더 이제 하실 것 같은데 네. 사실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어요. 부모들 때문에 이렇게 특히 억지로 교회를 다닌 친구들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마음이 변했을까? 네. 교회에 대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인식을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또 젊은 분들은 오히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때 뭐 더 집중이 잘 된다. 네. 아니면 다시 볼 수도 있고 여러 편의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야 그래요. 그거 네. 좋은 생각이래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한인 교회 목사님들은 이제 좀 너무 예배에 대해서 설교에만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이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은 인터넷 시대 때는 설교는 전 세계 모든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뭐 설교를 가지고 성부를 보겠다 그러면은 세계의 모든 설교자들과 경쟁을 하는 듯한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사실은 예배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중요하지만은 신앙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같이 모여서 마음을 앞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정말 우리에겐 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좀 이번 아마 팬데믹을 통해서 이번 참 우리가 역사상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 목회자들도 교회 지도자들도 우리 신자들도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팬데믹과 신앙을 늘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은 캘리포니아 주가 전면 재개방에 나선다고 하니까 예. 앞으로 이 우리가 사는 남가주뿐만 아니라 예.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 예배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도 많이 궁금하네요. 예, 저는 하여튼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을 사실은 우리 주지사도 우리 캘리포니아에 있는 정치인들도 사실 우리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만큼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을 정치인들에게 꾸준하게 알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쉽게 그냥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 그렇게 결정을 하고 명령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좀 우리가 나의 예배의 자유, 나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또 어떤 의미에서는 좀 우리가 정치인들과 그렇지 않은 정치인들과 조금 이제 싸울 수도 있는 싸운다는 표현을 좀 하기가 좀 그런데 좀 필요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다음 주에 어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지 기대가 되면서 오늘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스티브 황보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십시오.